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개발론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는 한 2문제 내지 많게는 3문제 물어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개발의 단계라고 되어 있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1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밑에 개발의 형태 갖고 여기서는 1문제 내지 많게는 2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른쪽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일단 부동산 개발의 분류다 해서 개발이 뭐냐? 개발은 인간에게 생활, 레저, 작업,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다시 읽어볼게요. 인간에게 생활하면은요, 주택 생각하시면 되고, 레저 하면요, 무슨 골프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업하면요, 공장, 그 다음에 쇼핑 공간 하면요, 상가, 이런 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이 공장 같은 거 지으려고 하는데, 상가. 이게 언덕백이다. 아니면 너무 움푹 파여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를 정지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땅을 반반히 고르는 작업 있죠? 이걸 정지 작업한다. 그리고 이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미리 다 해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건물 같은 거 지으려면. 그리고 또한 요즘에 전기 같은 것도 다 땅속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이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것도 깔거나 아니면 도로 부지는 남겨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후에다 건물 지으면 안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이 아닌 형태를 구축물이다. 예컨대 무슨 스키장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답을 하고요. 구축물을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은 크게 이렇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작업, 이걸요 조성에 의한 개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면서 건물을 짓거나 구축물을 구축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가지 합쳐서 뭐라고요?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로 이제 국가라든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이런 데가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거를요 공공해줍니다. 뭐라고요? 공공. 그래서 요거를 제1섹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라든가 기업,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요 민간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민간이 개발의 주체를 제2섹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2섹터.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걸요 제3섹터 해줍니다. 뭐라고요? 제3섹터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외관에 따라서 이런 거 하려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이다. 그러면 도시적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 건물 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용도를 새로운 용도 지역을 다른 용도로 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 지역이 농지인데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싶으면 농지를 전용하는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신고를 하거나 이런 거 한 다음에 이런 거 해야 될 거죠. 이거 전부 다 개발의 일부인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죠? 이런 걸요 무형적 개발이라는 겁니다. 무형적. 이거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걸요 유형적 개발. 공동으로 같이 이제 하는 걸 뭐라고요? 복합적 개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밑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단순 개발 방식은 그야말로 내가 땅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이런 것들은 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환지 방식은 택지를 개발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걸요 환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그 다음에 매수 방식 혹은 수용 방식이라는데,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강제로 사들인 다음에 거기다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매수 방식 혹은요 수용 방식이라는데, 이거를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택지 공영개발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지 뭐라고요? 공영개발 사업. 그리고 이 2가지를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적절히 혼합해서 하는 형태를요 혼합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혼합 방식 이렇게 정리하시고,
맨 아래 도시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라서 뭐 신개발은 그야말로 원래 농지나 임야였는데 이거를 택지는 뭐야? 택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전환 후에 개발한 형태, 이걸 뭐라고요? 신개발하는 겁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원래는 농촌이었는데 아니면 임야였는데 도시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신개발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개발은 기존의 택지를, 이런 걸 기존의 택지라는 거 아닙니까? 택지, 건물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이거를 재개발해 줍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우리 공법에 따르면, 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게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 부동산 학자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자, 자기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철거 재개발. 이렇게. 얘는 뭐라고요? 계량 재개발. 얘는요, 수복 재개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요, 보전 재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일단은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 있어요. 얘도 뭐라고요?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보전 재개발은요,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철거 재개발은 그야말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철거 재개발. 그다음에 계량 재개발은요, 요거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로 이제 확장이라는 게 뭐 층수를 올리거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첨가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새로 뭐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개선한다. 개선이라는 것은 뭐 그 대수선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는 걸요. 개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리모델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위주로 하는 형태를 뭐라고요? 계량 재개발.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은 이렇게 일단 건물 자체는 멀쩡한데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엘리베이터만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노후화된 부분만 제거하겠다. 엘리베이터만 다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후화된 부분만 뭐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하는 걸 뭐라고요? 수복 재개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 보전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가 된 건 아니죠. 근데 앞으로 노후화가 될 걸 대비해서 여자분들도 이제 아직은 젊은데 앞으로 이제 그 노후화가 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불로장생 보약 같은 거 호건을 먹고 있거나 안티 에이징 해가지고 어디서 주워다가 화장품 맨날 처바르고 있는 거 있죠. 늙지 않으려고 처발한다 좀 말이 좀 그러네요. 이렇게 허구나 그런 것만 하는 걸 뭐라고요? 보전 재개발해 줍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보전 재개발. 어쨌거나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후진국 같지만 사실은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국적이지만 선진국형이 되는 겁니다. 선진국. 그래서 자, 이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저는 안 가봤는데 어쨌거나 세느 강변 이런 데 보면 5층짜리, 10층짜리 건물 같은 거 있죠? 네, 보통 이제 500년, 1000년 된 건물들 아닙니까? 이런 거 자꾸, 아까 얘기한 대로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이죠? 이런 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이 건물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볼게요.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게요.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 공공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사업을요, 공영개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공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걸 뭐라고요? 공영개발.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사업을요, 비공영개발 혹은 민간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공영개발. 그 다음에 때로는요, 공공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겠네요. 이걸 민자 유치 사업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민자 뭐라고요? 유치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비공영 개발, 민간 개발은 다시 한 4가지 형태로, 물론 요거는 이제 교재마다 분류를 다 달리합니다. 달리하는데 제가 이것저것 취합해서 이제 분류해 볼 때 제가 분류하는 게 그래도 가장 합당한 그런 분류 방식입니다. 자, 맨 먼저 자체 개발이다. 자체 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땅을 내가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자체 개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주 공동사업은 공동이라는 게 뭐냐면 동업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하고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동업하는 형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업하게 되면 지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분.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탁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기타 이제 잡다한 방식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굳이 뭐 써보자면 자, 지주 공동사업에는 공사비를 이렇게 대물로 변제하는 이러한 방식이 있고, 공사비를 이제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 신탁 방식에는 여기에는요, 자,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사업 수탁 방식, 그 다음에 뭐라고요? 토지 신탁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방식에는 뭐 투자자 모집형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 그 다음에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형태를 차지 방식 해줍니다. 뭐라고요? 차지 방식.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자 유치 사업에는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그걸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기라는 얘기죠. 정부한테.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30년에 걸쳐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리스다 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형태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기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오퍼레이트 해줍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가 있고, 세 번째는요,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소유권도 가져가고 운용도 하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PO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 두 놈은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BLT 방식이다. 얘는 뭐라고요? BOT 방식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거 살펴보는데, 이렇게 최소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한 문제 물어보니까 정리가 되셔야 돼요. 맨 먼저, 자, 거기에 그 140페이지 맨 위쪽에 그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공영개발, 비공영개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민자 유치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공영개발은 개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공공 아닙니까? 국가나 지자체 뭐 이런 애들인데, 얘들인데, 아니, 정부가 정치나 할 것이지, 왜 토지시장에 들어와서 개발 사업 하려고 하냐? 그거는 밑도 끝도 없이 하려고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교량 이런 거를 공공재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공공재. 근데 이런 것들은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얘네들은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뭐하러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까냐. 남들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고 때문에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정부가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녹지 공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장 실패, 공공재 같은 게 대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우리 극빈층 같은 경우는 집 살 돈 없는 사람도 많이 있죠. 때로는요 보증금 낼 돈 없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방치해놓고 과연 성공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지어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비공영개발은 민간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이러한 사업인데, 이건 맨 먼저 자체 개발은 그야말로 내가 뭐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기획하고, 자, 사업도 원룸 하나 짓겠다 기획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금도 조달하고, 자, 건물도 짓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도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알아서 주도적으로도 하는 건데 여기서 다른 건 다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이 건물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 혼자서 하기 힘들겠죠. 건물 지어봐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만 자기가 막 그동안 건물 지어봤으면 몰랐는데 지어보지 않은 이상은요 이 건설업자한테 소위 도급 발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라고요? 도급 발주. 도급이라는 게 뭐냐면 일의 완성만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진행한 거. 그러니까 어쨌거나 일의 완성만 도와달라 이런 얘기지.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과 손실의 귀속도 다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한테 귀속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요 자체 개발해 줍니다. 토지
뭐랄까요?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르면 단순 개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체 개발은 세 번째 줄 볼게요. 아무래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수행 속도는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개발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 잘못 지어서 분양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위험은 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자금도 자기가 직접 다 조달해야 되니까 자금 조달 부담도 클 수밖에 없고, 각종 위기관리 능력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요구되는 단점이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지주 공동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지주 공동사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땅 주인하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나중에 지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요? 지분. 나중에 이익을 나눠 갖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먼저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댑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대고 개발업자가 이제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올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개발업자가 이제 올리는 형태인데, 먼저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이렇게 이 완성된 건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온 거를 가지고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자, 근데 이제 공사비 대물이라는 게 뭐냐면, 대물은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분양하기 전에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띄워주는 겁니다. 사전에 약속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띄워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띄워주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등가 교환 방식은, 자, 토지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고 개발업자는 2억을 투입해서 건물 지었다. 그러면 총 투자된 금액이 5억이죠. 5억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나눠 갔는데 어떻게 나눠 갔냐면 각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5분의 2는 누가 가져가요? 개발업자 가져가고, 나머지 5분의 3 누가 가져가요? 소유자가 가져가면 되죠.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를요,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따 잠깐 언급할게요. 하기로 하고, 오른쪽 볼게요. 자, 신탁 방식,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있다. 소유자가 이제 신탁회사, 저런 이제 신탁회사한테, 자, 내 땅 잘 좀 개발해달라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걸 뭐라고요? 신탁한다 해줍니다. 신탁한다. 자,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신탁회사한테 이렇게, 자, 내 땅 잘 좀 개발해달라고 믿고 맡기는 형태를 뭐라고요? 신탁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신탁한다. 그러면 여기 믿고 맡길 때 이 믿고 맡기는 자를 뭐라 하냐면 위탁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위탁자. 믿고 맡은 자를 뭐라 하냐면 수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수탁자. 그래서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걸 뭐라고요?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뭐라고요? 요거는요,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신탁 방식. 자, 얘는 사업 수탁 방식 이렇게 하는데, 문제에서 간혹가다 사업 위탁 방식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위탁. 얘 입장에서는요, 수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얘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자, 믿고 맡길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제 신탁법에 따라, 뭐에 따라서요? 신탁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거 이전해요. 아니, 무슨 소유권을 이전하냐? 얘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논리가 이겁니다. 내가 이제 평생을 농사만 지어왔습니다. 농사만 지어왔는데 어느 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농지가 도시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이제 건물 같은 거 지어보고 싶은데,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고 싶은데 평생을 농사만 지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 이 그 소유권까지 이전하면서, 자, 신탁회사 이런 겁니다. 소유권까지 이전한 다음에 그냥 빠져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빠져 계시라. 물론 실제로 이전한 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신탁에 의한 이전이라고 해서 등기부에 등기 원인 자체가 뭘로 나와요? 신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소유권까지 이전하라고 한 이유는 그냥 빠져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빠져 계셔서 집에서 그냥 노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자, 건물도 기획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건물도 올리고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도 하겠다는 얘기죠. 문 얘기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다 해줍니다. 사업이 뭐라고요? 주체. 이렇게. 자, 원룸 같은 거는 지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빠져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알아서 다 이익 내갖고 다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요거는 보통 쟤들보다는 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KB 부동산 신탁이라든가 한국 토지 신탁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런 데서 많이 맡아서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사업도 기획하고 자금도 다 이 사람이 다 조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도 올려야 되는데, 시내들이 건설사를 운영한다면 직접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한테 이제 도급 발주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해야 됩니다. 완성된 건물. 이때 믿고 맡길 때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수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권이라고요? 수익증권. 그래서 나중에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자, 이익을 가져가는 자가 됩니다. 어쨌거나, 자, 이 건물이 완성됐다. 완성되면 이제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임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들은 무지막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갔죠? 다 비용 다 빼야 됩니다. 비용 다 빼야 되고. 자, 그리고 쟤랑 동일한 점이 있다면, 얘가 됐든 동일한 점이 있다면, 요건 동일합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한 수수료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발이 성공해서 큰 돈을 가져가고 이런 거 없어요. 지분에 따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약속한 뭐라고요? 수수료 있죠. 수수료를 취득한 다음에 남는 돈, 남는 이익을 수익증권의 소유자한테 주는 겁니다. 만약 소유자가 수익증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 이 소유자한테 줘야 되지만 소유자가 돈이 급해서 팔 수도 있는 거죠.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증권의 소유자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는 소유권을 이전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 사업에 깊이 있게 참여해서 다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 사람이 자금도 다 추가적인 자금도 다 조달해야 됩니다. 자금도 조달해야 돼요. 자, 그럼 어쨌거나 이제 이 돈 가지고 신탁회사는 자, 건물 짓겠죠? 건물 짓게 되면 분양하거나 뭘 해야 돼요? 임대해야 되겠네요. 임대. 그런다 얘들도 행여나 들어간 돈 있으면 비용 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얘하고 똑같은 점이 있다면 요거는 사업이 성공하니까 큰 돈 가져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건 간에 실패하건 간에 사전에 약속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뭘 취득한다고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그래서 생긴 이익을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사업 수탁 방식이다.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차이점은 얘는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얘는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리고 얘는 사업 주체가 소유자고 얘는 사업 주체가 누구라고요? 신탁회사입니다. 그리고 얘는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둘 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 당사자가 합의한 뭐라고요?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 사업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뭐가 하나가 있냐면 그 왼쪽에 140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자, 얘는 이제 사업 수탁 방식과 거의 비슷한데 건물이 완성되죠? 건물이 완성되면 신탁회사가, 개발업자가 일괄 임차합니다. 그러니까 다 임차하겠다는 얘기죠? 전부 다 통째로 임차한 다음에 요거를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임대사업. 그러면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이 돈을 사전에 약속한 지분에 따라 나눠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눠 갖겠다. 아, 사전에 약속한 지분이 있죠? 나눠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종의 이거는 뭐라고요? 지주 공동사업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주. 다만 얘들이 혹시 들어간 돈이 있다면 요거는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나중에 받으면 되죠. 임대 계약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데 이것도 일종의 뭐 이 지주 공동사업의 형태는 될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기타 방식이라고 해서 기타 투자자 모집형,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든가 차지 방식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알아볼게요. 자, 이 투자자 모집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요? 부동산 신디케이트를 얘기합니다.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조달한다고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형태이죠. 이렇게 마시면 돼요. 뭐라고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일종의 지분금융의 형태로 돈을 조달하는 이런 형태 있죠.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해줍니다. 아까 있었죠. 잠깐 조인트 벤처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예컨대 인천 대공항 고속도로라든가 지하철 공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대규모 무진장 대규모 건설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느 하나의 건설사가 도맡아서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려 안 걸려?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별로 쪼개서 이렇게 여기는 A 건설사, B, C, D, E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인데 문제는 구간마다 알아서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얘는 5차선 도로 만들고 얘는요 3차선 도로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얘가 대표회사가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연합법인을 하나 결성합니다. 일종의 SPC라는 뭐라고요? 연합법인. 요거를 영어로 뭐라고요? 컨소시엄이다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컨소시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걸 뭐라고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죠.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종료할 수 있겠네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지 방식이라고 있는데 차지라는 게 뭐냐면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이런 형태를요 차지라는 겁니다. 땅을 빌린 걸 뭐라고요? 차지방. 여기에는 옛날식의 차지 방식이 있고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요 구차지 방식이라고 뭐라고요? 신차지 방식 해주는데 어쨌거나 소유자의 땅을 토지 소유자의 땅을 개발업자가 빌려서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이렇게 빌려서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얘는 그러면 빌릴 때 그냥 빌려요? 말로만 빌리면 안 되겠죠? 뭔가 권리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거 뭐냐면 지상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지상권. 근데 이거는 일본 책을 그대로 갖다 베끼다 보니까 차지권, 일본식 용어로는 뭐라고요? 차지권 해줍니다. 차지권을 설정하면서 빌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나중에 완성된 건물을 제3자한테 팔을 목적이 있습니다. 팔을.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빌릴 때부터 고액의 권리금을 주면서 빌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제3자한테 팔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완성된 건물을 이렇게 이 개발업자는 차지권부로 분양하는 겁니다. 차지권부라는 게 뭐냐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지권부로 분양하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을 구입했다. 그러면 나는 건물은 내 겁니다. 근데 땅은 누구 거라고요? 토지 소유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구차지 방식, 옛날식 차지 방식이라는 거고 신차지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의 땅을 이렇게 빌려서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빌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지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야 되겠네요. 근데 얘는 나중에 완성된 건물을 더 돌려줄 사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자한테 돌려줄 사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이익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차지료 형태로 이익의 일부를 미리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차지료. 왜냐하면 건축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사이에 애들도 돈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의 일부를 미리 차지료 형태로 지불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 개발업자는 이후에다가 건물을 지을 겁니다. 개발업자가 이제 빌려서 이제 짓겠죠. 그런 다음에 얘는 아까 돌려준다고 했죠. 돌려주는데 이 땅은 빌린 거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반환해야 되고 건물도 무상으로 반환하면 안 되겠죠.
건물은 이제 시가로 양도하는, 뭐라고 양도한다고요? 시가로 양도하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이거를 신차지 방식이다.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자 유치 사업 요것만 좀 남았네요. 요거 좀 알아볼게요. 민자 유치 사업이다. 자, 민자 유치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요겁니다. 뭐냐면,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게 초등학교가 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 자, 1955년생에서 뭐 63년 정도 이러한 때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붐 세대라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그 당시에는. 자, 보통, 엄마들이 애를 어떻게 낳냐면, 그 7남 8녀. 뭐라고요? 7남 8녀. 너무 많나요? 예, 그러면, 자, 10녀 1남. 이렇게. 10녀 뭐라고요? 1남. 그 1남이 첫 놈일까요? 맨 끝 놈일 것 같아요? 맨 끝 놈입니다. 그거 하나 낳겠다고. 어쨌거나 무지막지하게 나왔는데, 얘들이 이제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가 이제 70년대 전후입니다. 70년대, 알겠죠? 70년대, 80년대, 이때죠? 특히 70년대 그때 초등학교를 무지막지하게 지어야 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반에 그냥 막 애들이 빠글빠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반에 70번 이렇게 방도 되게,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막 굉장히 교실이 클 줄 알았거든요. 갔더니 되게 조그맣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70명, 78번 막 이랬으니까 그것도 반도 막 13반, 14반 막 이랬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러한 초등학교가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4, 50년 넘었죠? 전부 다 교체될 때가 됐습니다. 언제라고요? 교체할 때가 됐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옛날에는 거의 다 국립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가 다 뭐라고요? 국립학교. 사립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체할 때가 됐는데, 자, 이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했다가는 교체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그런데 교체하는데 다 썼다가는 다른 탱크도 구입해야 되고 노인 복지를 쓰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쓸 돈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건설사한테 좀 대신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뭐라고요? 지어달라.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 같은 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차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바람에 이것도 고속도로 같은 거를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를 깔았다가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설사한테 도로 좀 깔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도로를 쭉 깔은 다음에 톨게이트 설치해서 그 지나가는 차들한테 돈 받아낼 수 있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자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하된 자본. 그러니까 자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만약에 나중에 차들이 많이 안 다니면요 손해난 거는 우리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는 꼬맹이들한테 거기에 초등학교 지어준 다음에 꼬맹이들 지나가는데 콜릭 애들한테 너 돈 내고 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한 30년에 걸쳐서 정부 예산에서 이제 쪼개서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쪼개서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 어떤 형태라고요?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는 크게 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무슨 학교라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게요. 먼저 요거는 이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B라는 게 뭐냐면 빌드해 갖고 민간이 개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개발한다고요?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T라는 게 뭐냐면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뭐라고요? 정부한테 넘긴 다음에 트랜스퍼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L이라는 게 뭐라고요? 리스 해갖고 임대료 형태로 우리가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뭐라고요?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료 형태로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뭐라고요? BTL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거 생각할게요. 도로. 자, 도로 같은 거를 민간이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걸 뭐라고요? 빌.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트랜스퍼. 그런 다음에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이걸요? 오퍼레이트 해줍니다. 뭐라고요?
operate.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BTO 방식이다.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어쨌거나 도로 같은 거 누가 소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로를 막 거래하고 이러지 않겠죠. 도로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까지 하라는 에이 이게 왜 나와. 자 가져가라는 얘기죠. 어운해주면 자체 소유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져가라. 그리고 운영까지 하라는 얘기죠. operate 이런 말을요 BO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 두 놈은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체해달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30년에 걸쳐서 임대료 먼저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소유권 넘기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뭐라고요? BLT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도를 깔아달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20-30년에 걸쳐서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한 다음에 뭐라고요? 운용해가면서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 넘기라는 얘기죠. 뭐라고요? BOT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유라시아 터널 공사 있죠? SK건설이 어디서요? 거기 터키에서 한 사업이 이런 식으로 그 계약을 했는데 자, SK건설이 뭐라고요? 터널을 뚫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041년도까지 운용해가면서 회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2041년도에 소유권을 터키 정부에 넘기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BOT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BOT 방식.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한 다음에 요거. 자, 요 책 갖고 오셨나요? 문제집 275페이지. 문제집 안 갖고 오셨어요? 거기 있네요. 동영상 듣는다고 했는데 들었나요? 다 못 들으셨죠? 일부는 한번 들으셨나요? 다행이시네요. 275페이지. 잠깐만요. 자, 여기 안타깝게도 해답이 없어서 제가 다시 적어서 드렸는데 요거 275페이지에 그 응용 예상 문제 있죠? 요거 해설 없잖아요. 요거 제가 거기 우리 동영상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 자료실에 다 있습니다. 답 다 해놨으니까. 자, 1번 볼게요. 1번. 다음 중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에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며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얘들은 지분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무조건 그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취득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개발업자는 뭐라고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그래서 지분이 나오면 안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탁 개발 방식, 이걸 얘기합니다. 토지 신탁 방식. 신탁 개발 방식은 사업 기간 동안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개발업자와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거 틀린 겁니다. 지분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뭐라고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개발업자는 뭘 취득한다고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해줘야 돼요. 3번 볼게요. 신차지 개발 방식에서 차지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고 토지는요 무상으로 반환된다. 이거 맞는 겁니다. 4번 볼게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자금의 조달이라든가 기술 보완 등을 위하여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는 될 수 있어도 별도의 법인은 설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법인은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 방식은 개발의 주체가 뭐라고요? 공공이라는 얘기인데 자체 사업, 지주 공동사업, 신탁개발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다. 이거는 공영개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민간개발 방식에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민간개발 방식에는 자체 사업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번 보겠습니다. 3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에 지주가 시공회사에게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한다는 얘기죠. 물건으로 대신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맞는 겁니다. 이번에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에 의하여 통제 가능한 것도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다. 자, 사업기간이 계속 질질 늦어진다. 이런 건 통제할 수 있지만 전쟁이 나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것을 전면 매수 또는 매수 방식이 아니라 이걸요 혼합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혼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되겠죠? 혼합 방식.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다른 것 다 읽어보시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정부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자, 밑줄 쳐볼게요. 민간이 개발. 뭐라고요? 민간이 개발했으니까 B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게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의 귀속.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죠. 트랜스퍼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은 항상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맨 끄트머리에 운용하면서 매수하냐 아니면요 임대료를 지급하냐 있죠. 요게 나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중간에 뭐 어쩌고 잡자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맨 끄트머리에 뭐라고요?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아니면 뭐라고요?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죠.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했죠. 그럼 임차라는 게 뭐라고요? 빌려서 임대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스가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요? 리스. 조심하세요. 항상 맨 끄트머리에서 뭐가 나오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임대료를 지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건물이라든가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등의 개발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해설을 해답 없는 것은 거기 다 그 자료실에 다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 정리하세요. 자,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